저희가 하고 있는 거 한 10분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저희가 신경 쓰고 있는 게 이제 금융시장 안정입니다. 이제 금융시장 안정은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 부채가 굉장히 그 축적된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고금리, 그다음에 고물가가 오면서 특히 이제 취약계층으로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좀 계속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부채가 왜 늘었냐는 뭐 금융계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일단 그 위기가 있으면 제일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일단 유동성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뭐 재정이 되든 어쨌든 간에 일단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일단 뭐 이제 그 불거졌던 문제가 가라앉으니까 실제로 이제 코로나 위기나 이럴 때는 자꾸 부채를 지게 하거나 아니면 재정에서 이제 유동성을 풀어서 가는 게 있고, 또 하나 이제 금융회사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본을 늘리기 쉽지 않은데 이제 부채를 늘려서 그 돈을 갖고 돈을 벌면 훨씬 더 자본 효율성도 높아지니까 이제 그 자본 늘리라는 거는 다들 싫어하는데 이제 부채를 가능하면 늘려서 자꾸만 이제 부채를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하나 이제 금융 구조적으로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은행 중심으로 해서 은행 대출이 유동성 공급의 핵심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뭐 이제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그림자 금융해 갖고 이제 그 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 내지는 비은행 금융기관,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뭐 은행 대출 외에 지금은 이제 돈이 필요하면 자기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또 채권을 바탕으로 해서 또 그걸 유동화시켜서 또 부채를 일으켜서 또 신용 창출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은행 외에 제2금융권 아니면 비은행 금융기관의 그림자 금융으로 인해서 신용 공급이 굉장히 요 구조적인 어떤 요인 때문에 부채가 늘어났는데, 이제 문제는 부채가 늘어났는데 부채가 늘어났으면 이제 돈을 잘 벌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경기가 침체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기업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부채는 늘어나고 이제 돈은 못 벌었으니까 그나마 이제 그 자기 자본이 충실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 서민들이라는 게 특징이 자기 자본이 별로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냥 그날 벌어서 그날 벌고 이제 자산 소득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직격탄을 맞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계신 분들한테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하면 아마 손들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되게 월급 받고 있고 그다음에 뭐 벌어놓은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위기라고 안 느낄 거고, 이제 일반 서민들은 벌어놓은 자산도 없고 이제 그냥 그날 벌어서 그날 벌고 이제 매출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소위 말하는 취약계층, 뭐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안정 관련돼 갖고 이제 첫 번째가 부동산 PF 연착륙이고 가계부채 연착륙을 신경 쓰고 있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지원은 이제 우리 송석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굉장히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연간 뭐 10조 이상 굉장히 좋은 조건의 그 정책 서민기관을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여실을 못 받는 분들한테 한 10조 이상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22년도 9월 달에 이제 만기를 갖다가 이제 3년 그냥 아주 통으로 그냥 3년을 상환을 만기 연장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자 부담도 가능하면 이제 조금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이자 부분 했고, 그러니까 사실은 좀 아이러니가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 금리 올리는 거는 좀 어려운 분들은 조금 지출을 좀 자제해라. 그래서 이제 수요를 좀 줄여서 그래서 물가를 잡겠다는 게 사실 중앙은행 정책 방향인데, 현실적으로 이제 어려운 분들한테는 거꾸로 이제 잠깐만 이제 이렇게 좀 이자 부담 경감시키고, 그리고 이제 아까 부채 얘기했지만 이제 부채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돈 벌어서 갚거나 아니면 탕감해 주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죠. 그 나머지는 다 중간에 서로 갚을 거라고 서로 믿으면서 그냥 문제가 없는 척하고 있는 게 중간에 있는 단계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돈 벌기가 어렵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너무나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방법이 사실은 일단 채무 조정을 해서 그 상환 능력에 맞게 좀 완전히 탕감을 해주거나 아니면 뭐 좀 조정해 주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뭐 또 금융 지원을 해주라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이건 사실은 생각해 보면 지금 있는 부채도 감당이 안 된다. 지금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좀 금융당국으로서 좀 어려운 거죠. 이제 정치적으로는 어려운 분한테 자꾸 금융 지원해라 얘기는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지표라든가 여러 개 보면은
아니 지금 있는 부채도 감당이 안 되는 분한테 자꾸만 뭐 금융 지원해 주라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좀 어려운 입장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조금 저희가 정책 과제로 돼 있고. 근데 자본시장 그 밸류화 프로그램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러니까 중산층이 튼튼해야 이제 자본주의가 유지된다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시장 경제라는 건 굉장히 그 경쟁적이고 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산층이 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 뭐 어쨌든 자본가 계층 뭐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 계층 해갖고 막 대립각을 세우고 운동권이 맨날 그 주장하고 했는데 이 절충 공간을 찾을 수 있는 게 이제 자본시장이 하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을 통해서 이제 근로자들도 뭐 주식을 투자한다든가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주가가 오르고 하면 이게 이 자본시장이 잘 건전하게 되면 이 자본가 계층하고 근로자 계층하고 공존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이제 이런 문제인식.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인식은 사실 이제 그 금융상품의 가격, 그러니까 주가라든가 이런 거는 딱 두 가지가 핵심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제가 배운 뭐 경제학 이론은 첫 번째는 그 기업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캐시플로우의 문제고 두 번째는 할인율이죠. 할인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위험하면은 할인율이 높고 위험하지 않으면 할인율이 낮고 안정적이면. 그런데 그러면 사실은 주가를 올리려면은 돈을 더 많이 벌든지 아니면 할인율을 낮추는 게 사실 가장 기본적인 방침인데 이제 어떤 문제 인식이냐면 똑같은 어떤 현금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고 위험률도 거의 똑같은데 왜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외국에 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낮느냐. 이제 그거는 똑같은 캐시플로우와 위험을 부담하고 상태에서도 주가가 낮다는 건 뭔가 다른 구조적인 요인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찾아내서 해소하는 게 저희 정부 출범하서부터 계속해서 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해갖고 뭐 공정시장 개선하고 뭐 물적 분할, 인적 분할, 뭐 자사주, 그다음에 뭐 내부자 거래 이게 쭉 1년의 작업을 해왔고 요번에 이제 최근에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정부가 계속해서 해왔는데 이제는 기업 스스로 한번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기업 가치를 올릴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한번 그거를 갖다가 공시를 하고 그 공시에 대해서 시장하고 계속 대화하면서 뭔가 좀 해보자 하는 축을 하나 더 넣은 거죠. 이번에. 그래서 이걸 왜 너무 강제성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기업이 어떻게 가치를 높이는지는 기업마다 다 사정이 다른데 이걸 갖다 강제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 이거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적절치 않고 그래서 이제 자율적으로 기업이 너희 기업의 특성에 맞게끔 내 사업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하겠다, 자산 구조, 재무 구조를 어떻게 바꿔가겠다, 또 지배 구조를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거를 스스로 고민을 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발표를 하고 그거 시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또 피드백을 주고 그럼으로써 이렇게 뭔가 조금 주주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는 이제 그런 축을 하나 더 집어넣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혁신 지원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문제가 그 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잠재 성장률이 저하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채를 많이 줬으면 뭐 방법은 돈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사실은 물질적인 어떤 소비 수준에 대한 기대 욕구가 굉장히 높잖아요. 젊은 분들도 뭐 젊었을 때부터 차 있어야 되고 뭐 고급 음식 먹어야 되고. 근데 이제 그거를 충족시키는 방법은 뭐 사실 성장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이 성장을 할 수 있는 이 경제력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기존에 우리가 그 해왔던 방식이 안 되니까 뭔가 다른 방식을 그게 뭐 노동 그 인력 측면이든 생산 방법의 측면이든 산업 구조든 정부와는 달라야 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저 금융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벤처나 이제 기업 혁신 쪽에 우리 관계부처하고 얘기를 해서 어느 쪽이 자금이 필요하냐를 좀 파악해서 저희가 정책금융기관 그리고 이제 민간금융기관을 협의해서 그쪽으로 이제 돈이 좀 가게끔 하는 게 이제 그게 하나 있고,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금융산업 자체를 혁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첫 번째 생각은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 이렇게 발달되는 거 보면 이제 석기 시대 문명을 가진 데는 청동기 문화한테 먹힙니다. 청동기 문화는 나중에 철기 문화한테 먹히고, 그러니까 보다 더 우수한 문화를 가진 우수한 전쟁 무기를 가진데 먹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여러분 뭐 TV도 보면 아니 뭐 맨날 백병전하고 뭐 이렇게 총칼 암만 갖고 있어봤자 그냥 어디도 모르게 막 드론이 막 날아다니고 그냥 막
이런 무기를 갖고 있는 데하고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일단 금융회사들이 가장 어드밴스드된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겠다. 그래서 생산성도 높이고 고객한테 뭔가 좀 좋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하면은 그거를 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 걸 뚫겠다. 게 첫 번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의무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또 새로운 리스크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위험이 생기니까 그걸 감독 당국이 어떻게 그걸 하느냐. 이제 그건 또 다른 측면에서의 문제고. 그래서 이제 그 저기 뭐 예를 들어서 금산분리라든가 뭐 아니면 이제 뭐 망분리 이제 이런 쪽 얘기는 금산분리는 뭐 산업자본이 은행을 갖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은행하고 금융하고 비금융의 영역이 이제 애매하고 더구나 이제 IT하고 디지털화가 되면서 굉장히 애매한 분야가 많기 때문에 금융이 금융 본연의 역할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야는 옛날에 금산분리 이런 문제 다 무시하고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계한테 분명히 요청하는 거는 우리가 저희 감독당국이 기술적인 걸 모르니까 뭘 하고 싶다는 거 있으면 얘기를 해라. 다 풀어주겠다. 그게 이제 금산분리 쪽에서 한쪽에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하고 AI 이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든 경쟁력은 앞으로 이제 그 데이터를 활용하고 또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생산력을 높이고 똑같이 경쟁하는데 AI를 활용하고 또 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을 이해하고 시장을 이해하고 그것도 더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면 당연히 총칼 갖고 싸우는 사람보다는 버튼 하나 눌러서 뭐 미사일 보내고 드론 때리는 기술 가진 사람이 전쟁에 이길 확률이 많은 것처럼 분명히 우리 기업이 이길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해주겠다고 하는 거고, 그것도 그런 방에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도 이용하는데 일단 이거 뭐 보안 문제일 때 망분리했다가 일단 저희가 이제 그 샌드박스로 해서 SaaS 서비스는 일단 중요하지 않은 업무, 그러니까 고객 정보가 없는 업무 일단 터놨고, 이걸 조금 더 샌드박스 규제를 하는 걸 봐서 약간 좀 고객 정보가 필요한 업무까지도 확대하는 거 좀 보고, 그다음에 이제 망분리 문제는 사실은 뭐 금융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 전체 공공 섹터에서도 보겠다.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 리스크 위험 이거는 뭐 감독 당국이 해야 될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탈중앙화 플랫폼은 이제 가상자산의 이슈인데 요거는 뭐 굉장히 컨트로버시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뭐 생각이 뭐 엄청나게 달라서 조금만 규제하려고 그러면 이제 무식한 관료들이 뭐 막 가로막는다고 난리치는 사람도 있고, 또 저 사기꾼 같은 놈들은 왜 활기치게 놔두는 사람도 있고, 수심해서 이거는 조금 더 그 논의가 좀 돼야 되는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제 10분 내에 했는데 10분 좀 초과했네요. 감사합니다.